동현 씨. 하나 여기 좀 앞으로 가자. 동현 씨. 그동안 촬영을 한 번도 안 했었구나. 뭔가 쪼이는 게 우선 저기 앞에 가서 촬영해갖고 해. 동현 씨, 저 앞에 가서 촬영하고. 이거 내가 갖다 줄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더우시지요? 네, 그래도 연일 한 이틀 연달아 해가 쨍쨍해서 이렇게 습기는 많이 날아갔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더워서 또 소선리 대학 곁에 그대로 막 있었더니, 거기에다가 또 공사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속에서도 또 열이 나서요. 무척 더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아이스크림은 쭈쭈바는 제가 사왔습니다. 원래 일본 물건 지금 불매 운동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이거 일본 물건 팔아가지고 제가 번 돈이거든요. 그저께 토요일 서울 박 대통령님 오셨습니다. 정전협정 66주년 평화홀씨마당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버스에서 제가 박태정 위원장님께 나무젓가락 일명 와라바씨를 팔아가지고 5만원을 벌었거든요. 네. 그 돈으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한 번은 또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돈 남겨두었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또 저녁 식사는 제대로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에 쭈쭈바로 더위 약간 식히시고 집에 가셔서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쭈쭈바 다 먹고 시작할까요? 아유, 날짜가 하루하루 정말 잘 갑니다. 793일입니다. 횟수로 793일이지만 우리가 사드 투쟁 시작한 지가 지금 횟수로 3년이고 3년 365일, 1년 365일을 3으로 곱하면 10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 기도만 드려도 하늘에 정성이 닿는다고 하는데, 이 100일에 10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정부는 뒤에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옷만 바꿔 입은 또 다른 정부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뚱아리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 정부에게 그냥 옷 한 벌을 선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 가는 이 시대에 한미동맹은 차치하고서라도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민주적인 절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뜻과 반대로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것도 졸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공작을 하고, 이것이 그 이전에 우리가 독재라고 불렀던 정부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급기야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뒤에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미동맹이라는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전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국민의 뜻과 반하는 공사강행, 사드 기지 공사강행을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나는 것이 곧 이 대통령이 말했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서로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어제부터 조금 많은 자괴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촛불을 들고 했었던 게 무엇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 평화의 길이 쉽사리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70년 넘게 아니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식민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년 아니라 그 몇 곱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또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겨울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걸 또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졸렬하게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10개 먹어도 속에 솥불은 안 내려갈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오면 또 여기에 같이 정겨운 얼굴들 마주하고 있으며 또 주먹에 힘이 불껏 들어가고, 헬기로 공사 장비를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헬기로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졸렬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사드 기지 공사는 절대로 불법이고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헬기로 가지 말고 땅으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딪혀서 깨질 판이어도 헬기로 나르지 말고 땅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국방부 이 정부에다가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7월, 8월, 5월 때양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길에 서서 공사 장비 들어가는 트럭을 막겠다고 서 있을 자신도 있고, 3년의 투쟁의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헬기로 실어 나르다가는 또 동네 땅으로 기어 올라가겠지요. 그때는 사드 막판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굳은 결의로 소성리 앞길을 지키리라 다짐하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모아서 사드 배치 결사 반대 김전시민 촛불 집회 제 79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깃발 만나
주십시오. 네, 오늘은 국방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미루던 공사를 급기야 할 수 없어 재개하게 되었다고 어저께 언론 플레이를 시작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속리에서 2시부터 불법 공사 전면 무효, 그리고 어떠한 공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율동맘들이 쫓아와서 또 힘차게 율동도 해주고 기자회견문도 낭독해 주었는데 체력이 바닥이 났나 봅니다. 네, 이러저런 사정도 있고 또 온열에 가품기가 걸린 몸에도 불구하고 쫓아왔었는데 오늘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율동맘들이 없어서 네, 오늘 여는 율동은 생략을 하고 오늘 규탄 발언 준비하셨는데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 소속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소속리 저수지에 커다란 네, 대형 현수막에다가 사드배 미군배를 내걸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규탄 발언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빠졌습니다. 아직 드시던 아이스크림은 의자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박태정 위원장님 앞으로 힘차게 모셔서 네,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참 뭉기 덥죠? 오늘 참 그 소성리에 뭐 공사를 새로 한다 해가지고 못하도록 우리가 기자회견도 갖고 했습니다. 정말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더운데도 우리가 목동천에서 절대로 기지공사 하지 말아라. 국방부 너들은 유흥놈 그 군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그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더운데 극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 놈들이 지금 상당히 그 기지를 완전히 굳히려고 상당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를 그냥 막 쪼아대는 모양이에요. 쪼아대고 요 며칠 전에 또 그 관계자 되는 분하고 저하고 인사차 아탁하면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것이 우리나라에 방해에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인데 굳이 그 하려하느냐. 물론 미국하고 동맹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지금 봐서는 동맹도 아니고 원수지간에 되어가는 건데 꼭 그렇게 필요하고 그것이 꼭 우리 국방과 그 평화에 필요한 것 같으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알리고 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뭔가는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16년 8월 20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이대로 주저앉는다든지 주위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금도 사드 반대 운동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변업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그 정세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꼬이고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지금 또 뭐 일본서 또 뭐 무역 보복도 뭐 연병을 떨고 있는데 저 잘못을 한 개도 몰라요 인간들이. 그런 하늘에 용서치 않을 것으로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으면은
그 다른 나라 그 독일 메로 말이에요. 사죄하고 참 잘 지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 주위에 또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 보면은 또 대단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나마도 뭐 일본이 그래 뭐 식민지를 해서 그렇지 중국이나 소련이 했으면 지금 우리가 뭐 좀 하고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참 목장이 터지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확 집어가지고 그 자리 거꾸로 뜯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그래도 우리는 그 옛말을 믿어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꼭 믿고 끝까지 추우나 더우나 좋으나 안 됐으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지금 상당히 그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꼭 저 사드 뽑아내고 거기에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손주 정손주를 들고 거기에 노래를 갈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폭삭 망해야 되겠죠? 그 소리 하면 좀 속이 시원해요, 며칠 동안.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폭삭 망해라! 미국은 폭삭 망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정 위원장님께서도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한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신호는 어저께 JTBC에서 공사 재개 관련해서 뉴스를 했습니다. 뉴스 한 토막을 보시고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공사장비 반입을 놓고 경찰과 주민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번 주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 주민들 반발로 중단됐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미군 숙소와 식당 리모델링 공사 이후 1년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장병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 주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막사로 쓰고 있는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 장병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게 됩니다. 미군도 일부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어서 컨테이너 박스만 수십 동이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민들 반발을 예상해 육로 대신 헬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어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공사 기간에도 장비와 물자 반입을 막아섰던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사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평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제가 처음 이 공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저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공사 강행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여러 루트를 파악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언론계뿐만 아니라 언론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든 분야들이 전부 다 월요일 날 들었더만요. 그게 뭔 말이냐면 국방부에서 그냥 뿌렸다라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안 왔는데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 주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많이 행동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국방부에서 약을 친 것 같아요. 소위 약을 쳤다라고 그러는데, 먼저 여론들을, 혹시 언론들을, 혹은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불리한 측면에 있는 것들한테 먼저 밑볼 작업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소용 있나요? 소용 있습니까?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여기서 우리 언론에서 JTBC에서 이제 나온 것은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숙소 공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숙소 개선 공사, 장병 복지 개선 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작년 4월엔 뭘 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 4월 동안 우리 그렇게 내내 싸워갖고 공사 강행 4개월 동안 해놓고선 그땐 도대체 뭐 했냐. 우리 장병들 핑계 대면서 그렇게 공사 여론몰이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에 시작하는 건 뭐냐. 작년에 했던 건 뭐고. 작년엔 결국 미군 기지 공사했다라는 겁니다. 미군 장병들 위해서 숙소 편안하게 마련해주고, 임시 배치인데 숙소를 완벽하게 마련해주고, 식당도 완벽하게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지가 이제 기지 안에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골프텔이라고 하는 어떤 숙소 형태의 그 이제 건물이 있고, 클럽하우스라고,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데는 뭐 이렇게 뭐 편의시설이 있는 데인가 봐요. 네? 클럽하우스도요? 예, 그렇대요. 어쨌든 편의시설이 더 많나 봐요. 목욕탕이랑 있고, 골프텔은 숙소 위주고. 근데 이 클럽하우스에 한국군 장병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클럽하우스를 지금 숙소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클럽하우스건 저쪽 그 골프텔이건 지붕 누수공사는 다 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이 기지가 누구 기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군 장병 경계근무 때문에 국방부에 질의서를 넣었을 때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현재 미군의 배려, 미군 기지를 빌려서 임시로 현재 머물고 있는 거다. 머물면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시라는 건 뭡니까? 언젠가 떠나간다라는 거죠.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머무는 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소파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떠나간다는 건데, 그럼 떠나갔던 거 그 자리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결국 미군 숙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사드에 필요한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죠. 기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비는 갖다 놨고, 그리고 기지가 필요한데 현재 기지 조성은 잘 안 돼 있는 상태죠. 워낙 급하게 갖다 놨고 환경영향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기지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장비를 갖다 놓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3번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 자체가 사드 기지를 완성시키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자꾸 뭔가 다른 사드 기지 완성 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장병들을 위한 거다, 장병 복지를 위한 거다, 한국군 장병 기지를 위한 거다라고 자꾸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결국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장병들이 편의시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기지를 완성시키는 한 축이 완성시키는 공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지 쪽의 꼼수에 의해서 진행했던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 잘못된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어물쩡 받아들이면서 현재 공사가 우리가 총 5번, 4번 부딪혔을 거예요. 공사만 가지고. 지난 11월 달, 2017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월, 11월, 3월, 그리고 4월. 총 4번인 것 같아요. 총 4번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면서 우리가 4번의 국가폭력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늘 대구 신문하고 대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근거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면제부 누가 줬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면제부 누가 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준 겁니다. 외교안보의 최고 적폐의 한 축의 면제부를 이 문재인 정부가 준 겁니다. 결국에는 사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일본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사안들,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잘하고 있는 면도 있죠. 하지만 이 사드 문제에서만큼은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 공사 기간을 좀 길게 가지면서 혹은 헬기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길게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이렇게 운송을 하면서 우리들의 텐션을 혹은 여론의 텐션을 좀 이렇게 좀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의 관심도 어쨌든 길어지면 여론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고, 저거 아직도 하고 있어라는 관심도가 당연히 들어오고,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당할 우리가 아니죠. 헬기 운용에 대해서, 헬기가 운용될 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행동할 바를 분명히 할 거고,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바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떠한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전부 다 헬기로 운영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헬기로 운영하겠어요? 정말 다 하나의 모래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6주체가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다 읽는 게 필요할까요? 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럼 기자회견문 다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하면서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 높이는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최근 국방부가 또다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워졌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과 중로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시도해왔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영공 침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된 것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무렵이며 극동에서의 연합 해상 훈련이 항공 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즉, 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영공 침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불법적인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했지만
이제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 반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의 외교의 운신에 포력을 좁히고, 또한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의 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토록 백해무익한 사드를 기어코 배치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국을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연토에 건설하는 것은 매국이라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이번 공사가 장병복지를 위한 것으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사, 장비 등을 헬기로 운송할 것이며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소파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 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 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이 현 시점에 동아시아 외교안보의 시한폭탄과 같은 사드 배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돌 방지가 아니라 건설 중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할 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충돌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드 임시 공사를 강행하는 전제로 한 일반적인 주민 설명회 따위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복지를 앞세워 미국 전략 기지를 완성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로 만들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미국 MD 체제를 완성하려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 국방부는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의 일상과 평화를 짓밟는 사드 기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국방부와 청와대, 경찰이 이 모든 심각한 우려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지난 4년의 투쟁과 같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저지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31일 사드철의 평화회의. 깜빡이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 언론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언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월요일에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린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언론에는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들으신 바 있습니까? 주민 설명회 설자라도 들으신 바 있어요? 국방부하고 짧게는 하루에 한 번, 길게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통화하는 상황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우리는 인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는 공사 중단,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현재 외교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재 공사 사드 기지의 모든 절차는 중단하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설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가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지 우리가 그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드 기지 완성 공사는 우리는 단 하나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 경찰들 듣고 있을 거고, 경찰들 통해서 국방부도 듣겠지만은 우리는 주민 설명에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공사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면서 금일 브리핑 오늘 길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함께 외쳤던 구호입니다.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군인 팔지 마라! 결국에는 미군 기지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현욱 교무님 고 까먹을 만다 합니다. 밤낮 없이 네 기자회견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밤을 낮삼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강현욱 교무님께 감사의 박수 네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우리가 뭐 국방부가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바란다, 이따위 주민 설명회 듣자고 우리가 3년을 버티고 싸웠습니까? 네, 전략 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밟아야 되는 네, 모든 법적인 정치들, 법적인 절차들을 위반하고 꼼수와 꼼수에 꼼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게 사드입니다. 사드 주민들 안전이 정말로 걱정이 되고 그렇다라면은 사드 지금 소속내에 있는 모든 사드 기지 공사 관련된 공사 당장 중단하고 사드 당장 뽑아내지 않더라도 사드 들어오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너머에는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 시대로 우리가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선명 교무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김선명 교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싶은데요. 이런 오늘 그 생각이 든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면 우리 그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위험하다 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70년의 분단의 이 그늘입니다. 그런데 70년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10년, 20년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증시가 출렁출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증시가 출렁거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든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이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세계가 무너집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북한 그 미사일이 지금까지 전혀 다른 그 궤적을 나타내는 미사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이번에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스칸데르급 그 미사일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을 현무 A-B-C 300km, 500km, 800km, 현무 A-B-C인데 현무 B급 500km 이 현무 B 미사일이 이번에 북한에서 시험한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국방장관 멘트예요. 그리고 금년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15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15번 실험을 했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번 시험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군사비밀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런 식입니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미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저 북한과 그리고 동맹 맺고 있는 러시아, 중국에 의해서 바람 앞에 등불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KMD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더 조속히 완성시키겠다. 자, 국방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내용을 보고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북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엊그제 볼턴이 와서 청구서만 날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얼마 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5배? 50억 달러?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가까이 되는데 그 송영길 의원이 어디 방송 인터뷰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도 트럼프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니까 지난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파트너로 나온 미국 대표가 우리 한국 대표에게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이라서 그러는 게요. 우선 막 저질러 놓고 세게 때려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실패를 내 보이는 거죠. 이게 전형적 수법. 일본에도 5배 요구했대요. 일본에다가도.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운데 군산복합체 얘기했잖아요. 이 군산복합체, 미국의 그 조야를 움직이는 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 군산복합체,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세력들인데 이미 1961년 1월 17일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합니다. 한국전쟁 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루먼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엣지슨 국방라인 때문에 오판하게 만들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트루먼이 1950년에 이제 물러나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서 8년 임기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그 장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메가더 수하에서. 군인 출신이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이 군수산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수산업이 미국의 이 큰 이 경제에 축이 되면서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1962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하는 퇴임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지금 위협을 주는 요인이 있다.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뭔가? 군산복합체라고 그 조어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들었더라고요. 1962년에. 그러니까 이 군산복합체의 이 세력들이 로비를 통해서 정부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보잉사 부회장하던 사람이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군산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 왜? 군수산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을 이미 1960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이 군산복합체가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그런 세력이 됐다라고 걱정하라는 이야기를 퇴임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눈덩이 커지듯이 커져가지고 오늘날 미국은 군산 복합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 세력에 의해서 로비를 통해서 상원의원이 주마다 한 명씩인가요? 두 명씩이죠? 그래서 100명인가가 지금 상원이 되는데 그 50개 주에 군산 복합체에 걸리지 않는 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로비를 받기 때문에 미 의회가 군산 복합체의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또는 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세계 경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또는 미군이 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미국의 군소 산업이 뒤를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드를 왜 몰아내야 되는가? 아이젠하워가 걱정한 것처럼 저런 군산 복합체가 결국은 세계 평화를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그러한 가장 원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사드를 몰아내면 그러한 만몬의 성을 쌓고 있는 저 미국의 잘못된 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세계 평화의 큰 걸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 김천, 성주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미국을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서 미국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더운 여름, 벌써 세 번째 여름이네. 여름으로 세 번째 여름인데 우리가 힘을 내서 하다 보면 오늘 저는 그 국방장관 이름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이번에 실험한 북한 미사일 그 기술을 우리는 이미 전에 가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완성해서 이것에 대응하겠다. 그러면 사드 필요 없고 미군이 이렇게 과도하게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불종시키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주적인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우리 김천 평화촛불이 만들어 갑니다. 투쟁! 네, 교무님 감사드립니다.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교무님께서 다 해주시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멀리가 아니죠. 가까운 부산에서 부산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박석분님 그리고 신차범님 그리고 한 분 제가 또 죄송한데 성함을 모르겠어요. 같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천간 뜻탑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역시 저도 지난주에 잠깐 시간이 나서 금요일 한번 갔었는데 아줌마들의 힘을 정말 아줌마들의 무서운 힘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투쟁 조직력이 그렇게 갖추어지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네,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오늘 구미에서 KEC 네, 사업장에서 우리 또 김천 간제센터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또 저녁에 와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네, 한 번 앞으로 모시고 네,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 KEC 다니는 황애란입니다. 지금은
제가 휴가 기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김천 사드 반대 집회, 촛불 집회를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천 간센터도 제가 연대를 가고 있지만 늘 물론 제가 이제 소송리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저희 일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되는데 잠깐 저희 회사 얘기 좀 제가 지금 회사와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노조 파괴 지금 10년째 회사와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지금도 이 공장에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복합터미널 구미의 터미널을 옮겨서 공장으로 옮겨서 백화점을 짓겠다고 지금 또 난리입니다. 올해 저희 KC는 구미 1호 기업입니다.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 KC가 생기면서 공단이 생겼고요. 그런데 50년을 맞이해서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투기를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회사를 27년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 나이에 제가 회사를 이제 갓 졸업하면서 회사를 가서 27년 다녔는데 갈 데도 없고, 근데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구조고도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회사 안에 백화점을 짓고 노동자를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물론 회사가 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깡패 500명을 들여서 기숙사에 있는 여자 사원들을 다 쫓아내고 성희롱, 성폭행하면서 다 쫓아냈거든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정말 가족이라는 말만 하는 회사가 우리를 하루아침에 말만 가족이고 하루아침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싸우다 보니 회사가 땅 투기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고 공장은 돌리기 싫다 이런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더 용납할 수 없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주 사더 집회나 이렇게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못 가게 되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좀 마음이 제 간접센터를 연대로 오면서 이제 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제가 이제 평일에는 잘 못 오지만 일요일 저녁에는 꼭 와서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드 빼고 평화 올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땅 위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상 몇십 킬로 위해서는 총알로 총알을 맞추겠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추겠다고 정말 가짜는 짓들을 하느라고 거기에 수백 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6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방위비로. 지금도 1조를 넘게 방위비, 미국을 위해서 방위비를 내놓고 있는데 비단 1조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때문에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 이란까지 또 이렇게 엄한 나라들을 우리 적으로 돌려 세우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손실은 이루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이 무기들,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 인한 이 질곡들을 반드시 우리가 사드 기지 마지막으로 막아내고 지켜냄으로써 원점으로 제자리에 모든 것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무더위에 또 오늘 하루 삶을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편하게
하룻밤 쉬시고 또 일요일 날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쩔 거요?